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용 씨, 이재용 부회장 증인으로 나서 스모킹 건에 가까운 결정적 폭탄 발언들을 많이 했죠. 예. 폭탄 발언을 많이 해서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 나오는데 꽤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그 삼성과 관련해서는 큰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열일했죠.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했던 진술 조서는 증거로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정유라 증인 신청하겠다. 오호. 그걸 왜 그랬을까요? 정유라가 증인 신청이 받아져서 이재용 부회장 유죄 나왔죠.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은 사실상 쌍둥이 재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저기서 유죄가 나오면 여기서도 유죄가 나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정유라의 진술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탄핵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건데 탄핵을 못하면 그 뭐 유죄 나오는 거죠. 그냥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정유라 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꿀 리도 만무하고 본인 위증죄로 처벌되는데요. 오호. 그러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아니 그래서 그 어제 네.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신청했을 때 검찰의 반응 보셨어요? 읍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의 증언을 탄핵하려는 게 제일 큰 의도라고 보지만 근데 더 큰 거는 10월 16일 12시까지 선고가 나야 되잖아요. 구속기간 만료 그때니까. 이 10월 2일 그 임시공휴일 돼서 10월 첫째 주 재판 안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예. 그러면 늦어도 9월 말에 끝나야 돼요. 재판이. 오호. 결심 공판이. 그러면 정유라 증인 채택하고 어제 또 정유라만 아니라 여러 명 증인 신청했더라고요.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증인 신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딴 재판에서 뭐 진술 여기 다 와 있는데 채택하면 되죠. 그거 다 채택했어요. 저는 좀 받아들여서 정유라가 좀 깜짝 출연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유라 씨라고 불러주세요. 정유라 씨가 와가지고 저번에도 깜짝 출연해서 이재용 재판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깜짝 출연해서 쇼킹한 결론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를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와가지고 또 엉뚱한 더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사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인 부를 사실은 전략적으로 부를 이유가 사실 승부수로 뛰었는데 악수가 될 수 있겠다. 악수가 될 수가 있고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안 나오는 게 낫다. 나오면 또 엉뚱한 얘기합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금 벌써 다 해놨는데 그거 가서 딴소리 못 하는 거거든요.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그렇잖아요.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여기 갖고 그때 잘못 얘기한 거 같네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승부수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어차피 법원에서 안 받으니까 시간 끌려고 한번 던져본 거지. 나오면 놀랄 걸요 자기들도. 나왔나 이래 될 걸요 아마.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사 역할을 하려는구나라는 그런 이제까지 사실은 그냥 묻어가기 전법이었거든요. 뇌물 이재용 부장 알아서 하겠지 뭐. 유영하 변호사 비판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저. 근데 왜 그랬어요 자꾸? 같은 당이었었는데 몰랐어요? 몰라요 저. 팀끼리 서로 죽이는 거야?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재판할 거다. 뭔가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될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백선 변호사 얘기는 약간 다른 게 이거 하나 받아준다가 얘 다른 증인들은 모르겠는데 정유라 하나 정도는 이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저녁에 재판기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완전 와가지고 예전에 특검이나 했던 얘기 똑같다 하게 되면 하나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유라가 왔어요. 저는 진짜 왔으면 좋겠거든요. 와서 자기 엄마랑 박근혜 전 대통령 사회에서 하면 방송 아이템 폭발입니다 그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정유라가 막 이모 안녕 뭐 이런다든지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런 난리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너무 몰렸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런다고 뭐가 더 나빠지겠어요? 지금 어차피 최악인데?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보는 건데 그러면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정유라의 진술을 한두 개라도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승부수를 던져볼 수는 있는 거죠. 그 더군다나 정유라 씨가 만약에 안 나왔다? 만약에 안 나왔어요? 채택했는데 그러면은 유영하 변호사 바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거 봐.
왜 우리가 하면 안 나오지? 야,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불안하니까. 새벽 1시에 CCTV 봤지, 니들. 막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고 호텔에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정유라 기소도 안 하네? 근데 왜 우리가 부르니까 왜 안 나와?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면 될 건데. 이거 특검이랑 정유라 씨가 뭐 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거고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 있어. 어제 이제 아까 정유라 증인 신청할 때 특검 반응 읍수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유라 증인 신청하기 전에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어제 표정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그 증인 신청할 때 유영아 앞에서 막 얘기하면 막 웃었대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뭔가 카드가 있나? 왜냐하면 증인 신청하려면 그 전날 접견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오케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님 이제 그걸 꺼내시죠. 그럴까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또 발령기하네.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영아 변호사가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네. 정유라 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 매우 결정적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특검에 나가서.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어떤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인연 굉장히 관심입니다. 물론 뭐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딸로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추측인데요. 과거에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어요. 한 차례. 무슨 대화 나갔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했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가서 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이제 뭐 검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통화하는 사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텐데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그 매일 하면서 이제 유영아 변호사나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대응들이 좀 나왔는데 네. 그동안은 사실 뭐 대응이라 할 만한 대응이 없었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가기 이렇게 그냥 무대응 무대응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오늘 나름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재판을 좀 준비한다는 느낌을 움직이는 받아요. 느낌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마 가장 크게 뇌물이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1심은 거기서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린 그거에서 무죄 나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무죄야. 약간 그걸 좀 지켜보는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뭐 앞선 재판에서 결론 나오면 우린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 근데 지금 현재까지 선고 나온 것들을 보면 박 전 대통령 생각과 다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유죄잖아요. 가장 큰 뇌물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인데 이거는요 양날의 칼이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앞서 이제 영상 봤잖아요. 만약에 정유라 씨 나와가지고 뭐 진짜 가정이에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정말요. 그런 특검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뭐 진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6개월 만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때 뭐 저한테 다 전화하셔가지고 말 잘 타라고 그러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게 특검이 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완전 정말 엄청난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뭔가 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반전을 꾀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유영아 변호사 승부수고 조금 더 제가 예측을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제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 또 할 겁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때 안 나왔죠. 이번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증인 신청이 되면 나가서 얘기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재판 전략을 좀
중대한 변화가 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일단은 삼성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했던 증언이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소 국장님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탄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 혐의 중에 뇌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부분을 탄핵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가 어쨌건 이건 삼성에서 타라고 했다라고 이름 바꾸는 과정도 전부 다 삼성에 어떤 관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죄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네. 그러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 측과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정유라 씨의 어떤 진술 같은 것들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정유라 씨의 지난번 진술을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뒤집기 위한 그러한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엄마도 만나겠잖아요. 그 장면도 참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입장에서도 지금 화가 나. 지난번에 그 증언하고 나서 엄마도 화를 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나서가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엄마는 그래도 분노가 어느 정도 삭혔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최순실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을 수 있는데, 정유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또 입장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진술의 진실성도 의심을 받게 될 되죠. 것이고, 또 특검과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잘 어떤 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세 명이 같이 있는 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네. 보는 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아까 성대묘사까지 해가면서 이모한테 오랜만에 봤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뭔가 추구하려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면 형량을 좀 줄이든 아니면 뭔가 본인의 어떤 생활을 일정 부분 좀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심을 한 걸로 보여주고, 그게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전화까지 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면서 검찰에, 재판에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면,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각오는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정유라 씨 아냐고 이제 기자들 질문이 나왔을 때도, 인터뷰할 때도, 개명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선을 그었는데, 정유라 씨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이.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증인의 말에 이제 신빙성을 우리가 따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부터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아느냐 모르느냐. 통화를 언제 해서 만난 적 있어? 이름 바꾼 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영하 변호사의 승부수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얘기는 했겠죠, 설마? 그렇겠죠.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당연히 협의는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오케이 없이 증인 신청하겠습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 접견하면서 상황이 이러이러 됐으니 정유라에 증인 신청해서 정유라와의 어떤 그런 독일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팩트는 뭡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아마 신청한 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벌어졌던 일 중에서 정황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오늘따라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을 향해서 밝게 미소를 지었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건강상 치료도 받으러 가고 그랬던 모습, 환자복 입었던 모습들 기억하실 텐데. 오늘 저 장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서 눈웃음도 짓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증인 신청 이야기가 알려졌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무척 드는 상황입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 지금 정유라 씨는 그때 이제 삼성 재판에 나간 이후에 두문 불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영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반대쪽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갈지 안 나갈지 이 선택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특검 쪽에 관리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유라 씨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나가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죠. 네. 안 나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갔을 때 본인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의 100%를 다 얘기했다. 네, 저렇게 새벽에 나가서요. 예, 생각을 할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유라 씨 자신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멀쩡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진술을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 정유라 씨가 거기서 그러한 판단을 면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영하 변호인의 그런 질의응답 부분에서 이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뭐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특검 측과도 일정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무슨 있는 거죠. 그 더군다나 정유라 씨가 만약에 안 나왔다? 만약에 안 나왔어요? 채택했는데 그러면은 유영하 변호사 바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거 봐. 왜 우리가 하면 안 나오지? 야,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불안하니까. 야, 새벽 1시에 CCTV 봤지, 니들. 막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고 호텔에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정유라 기소도 안 하네? 근데 왜 우리가 부르니까 왜 안 나와?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면 될 건데. 이거 특검이랑 정유라 씨가 뭐 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거고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서 어제 이제 아까 정유라 증인 신청할 때 특검 반응 uf수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유라 증인 신청하기 전에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어제 표정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그 증인 신청하자 유영하면서 막 얘기하면 막 웃었대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혹시 뭔가 카드가 있나? 왜냐면 증인 신청하려면 그 전에 접견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오케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님 이제 그걸 꺼내시죠. 그럴까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또 발령자네.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네. 정유라 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 매우 결정적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특검에 나가서. 안 나왔긴 했는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사 역할을 하려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까지 사실은 그냥 묻어가기 전법이었거든요. 뇌물 이재용 부자 알아서 하겠지 뭐. 유영하 변호사 비판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저. 근데 왜 그랬어요 자꾸? 같은 당이었었는데 몰랐어요? 몰라요 저. 팀킬에 서로 죽이는 거야?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재판할 거다. 뭔가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될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백선 변호사 얘기는 약간 다른 게 이거 하나 받아준다. 그러니까 얘 다른 증인들은 모르겠는데 정유라 하나 정도는 이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저렇게 재판기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완전 와가지고 예전에 특검이라 했던 얘기가 똑같다 하게 되면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유라 왔어요. 저는 진짜 왔으면 좋겠거든요. 와서 자기 엄마랑 박근혜 전 대통령 사회에서 하면 방송 아이템 폭발입니다 그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정유라가 막 이모 안녕 뭐 이런다든지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런 난리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너무 몰렸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런다고 뭐가 더 나빠지겠어요? 지금 어차피 최악인데?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보는 건데 그러면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정유라의 진술을 한두 개라도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승부수 던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용 씨, 이재용 부회장 증인으로 나서 스모킹건에 가까운 결정적 폭탄 발언을 많이 했죠. 예. 폭탄 발언을 많이 해서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 나오는데 꽤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그 삼성과 관련해서는 큰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열일했죠.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했던 진술 조서는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정유라 증인 신청하겠다. 그걸 왜 그랬을까요? 정유라가 증인 신청이 받아져서 이재용 부회장 유죄 나왔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은 사실상 쌍둥이 재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저기서 유죄가 나오면 여기서도 유죄가 나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유죄 증거가 됐던 정유라의 진술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탄핵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건데 탄핵을 못하면 그럼 뭐 유죄 나오는 거죠. 그냥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정유라 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꿀 리도 만무하고 본인 위증죄로 처벌되는데요. 오호. 그러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아니 그래서 그 어제 네.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신청했을 때 검찰의 반응 보셨어요? 읍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의 증언을 탄핵하려는 게 제일 큰 의도라고 보지만 근데 더 큰 거는 10월 16일 12시까지 선고가 나야 되잖아요. 구속기간 만료 그때니까. 이 10월 2일 그 임시공휴일 돼서 10월 첫째 주 재판 안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예. 그러면 늦어도 9월 말에 끝나야 돼요, 재판이. 오호, 결심 공판이. 그러면 정유라 증인 채택하고 어제 또 정유라만 아니라 여러 명 증인 신청했더라고요.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증인 신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딴 재판에서 뭐 진술 여기 다 와 있는데 채택하면 되죠. 그거 다 채택했어요. 저는 좀 받아들여서 정유라가 좀 깜짝 출연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유라 씨라고 불러주세요. 정유라 씨가 와가지고 저번에도 깜짝 출연해서 이재용 재판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깜짝 출연해서 쇼킹한 결론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를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와가지고 또 엉뚱한 더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사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인 부를 사실은 전략적으로 부를 이유가 사실 승부수로 뛰었는데 악수가 될 수 있겠다. 악수가 될 수가 있고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안 나오는 게 낫다. 나오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금 벌써 다 해놨는데 그거 가서 딴소리 못 하는 거거든요.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그렇잖아.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여기 갖고 그때 잘못 얘기한 거 같네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승부수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어차피 법원에서 안 받으니까 시간 끌려고 한번 던져본 거지. 나오면 놀랄 걸요 자기들도. 나왔나 이래 될 걸요 아마.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한 달 불러다 놓고 어떤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인연 굉장히 관심입니다. 물론 뭐 40년지기 최순실 씨의 딸로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추측인데요. 과거에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갔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도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했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가서 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이제 뭐 검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통화하는 사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텐데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그 매일 하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나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실의 대응들이 좀 나왔는데 그동안에 사실 뭐 대응이라 할 만한 대응이 없었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가기 이렇게 그냥 무대응 무대응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